지난 영상에서는 왜 정신줄 놓고 있으면 큰일 나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존 생각의 틀을 고집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잘 이해했기에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최고의 마케터 중 한 명이라 불리는 세스 고딘인데요. 그는 그의 책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안락지대와 안전지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락지대란 우리가 내면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입니다. 안락지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기분이 느긋해지고 긴장감 없이 일하거나 생활할 수 있죠. 그 안에서는 실패의 두려움도 크지 않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하던 대로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익숙해진 영역이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런 직장의 끝판왕을 우리는 철밥통이라 부르죠. 보통 공직이나 교직을 비하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면적으로 일을 편안하게 느끼는 안락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할 게 없습니다. 최근 별세했지만 세계적 석학인 엘빈 토플러 박사는 이런 면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저서 VAB에서 혁신 속도를 언급하며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 정치 조직은 3마일, 법은 1마일로 변화한다며 이들의 편차가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죠. 다시 말해 정부와 정치 그리고 법제도와 같은 영역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위험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반면 안전지대는 나의 비즈니스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순조롭게 굴러가는 영역입니다. 모든 시장 상황이 해당 경제 주체에 우호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스 고딘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지대를 안전지대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반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안전지대가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안락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죠. 우리나라에서 안락지대에 머물다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기업들이 재빨리 안전지대로 옮겨가면서 다시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대표적 분야가 바로 조선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80년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1993년 마침내 40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일본을 제치고 수지량에서 조선업계 1위로 올라섰죠. 그리고 2000년에는 수주, 건조, 수주 잔량 3대 지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선박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고 중국이 내수 시장과 저가 수주를 내세우며 급성장합니다. 그러다 결국 2012년 수주량 기준에서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 후 2017년까지 2위에 머무르고 맙니다. 15년간 누리던 시장의 안락지대가 순식간에 위험지대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업은 다시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는 벌크선이나 유조선보다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란트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죠. 결국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2018년에 점유율 41.9%로 다시 조선업계 1위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의 조선업은 다시 한번 안전지대로 빠르게 이동해 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자동차도 안락지대에서 안전지대로 옮겨가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안전지대인가 안락지대인가? 안전지대인지 안락지대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일. 둘째,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로 습관적으로 처리해도 성과가 나는 일. 셋째,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넷째,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일주일이면 되는 일. 다섯째,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일. 만일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일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지대이자 안락지대였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위험지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대처시킬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니까요. 반면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안락지대의 반대에 해당합니다. 첫째, 딱히 정해진 매뉴얼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일. 둘째, 항상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창조해야 하는 일. 셋째, 고객과 서로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일. 넷째, 업무 인수인계가 대단히 힘든 일. 다섯째,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일. 다시 말해 정형화되고 일방적인 방향의 특성을 가진 일은 앞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비전형적이고 쌍방향적 특성을 가진 일이 앞으로 안전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편안하고 익숙해 만족하고 있다면 현재 나의 지형이 과연 안전지대인지 단지 안락지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지대이면서 안락지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전지대가 아니라 생각된다면 즉시 안전지대로 움직이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겠죠. 하지만 이 안전지대 역시 정치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적 요인 등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당장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압박에 따른 중국의 대응 여부, 사상 최대의 저금리가 가져올 버블의 위험, 필리핀 부익부의 심화, 인공지능의 진화, C19 같은 전염병의 지속 여부는 지금의 안전지대를 언제 위험지대로 바꾸어 놓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안전지대에 있는지 안락지대에 있는지 스스로 되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